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지혜다락방.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김민진입니다. 내가 먹는 곳이 곧 나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여러분들은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계호 충남대 명예교수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먹는 음식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뀐다. 이게 요즘 후성유전학이라는 과학입니다. 우리 1960년, 70년대는 어떤 먹거리가 제일 좋은 먹거리인지 아세요? 양이 많은 거. 왜? 배가 고프니까. 그죠? 배고프니까. 오늘 2024년 오늘은 여러분들은 어떤 먹거리를 찾아서 다니세요? 건강한 먹거리. 건강한 먹거리. 자, 현미가 건강한 음식입니까? 아닙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현미밥 또는 잡곡밥 또는 뭐 현미떡 다양한 방법을 집에서 현미를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죠. 노력을 하죠. 그죠? 네. 근데 어떡하죠? 네? 그 현미가 독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가 약이 되는 음식이냐, 독이 되는 음식이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계호 교수입니다. 소위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물에 대한 기본에 대해서 우리 너무 소홀히 했던, 그죠? 그 부분을 좀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죠? 네, 선생님. 근데 아까 좀 전에 내가 먹는 것이 곧 나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나눴거든요. 네. 그 말에 선생님은 동의하시나요? 저는 100% 동의합니다. 100%까지. 네. 왜냐면요. 사람을 먹는 음식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뀐다. 이게 요즘 후성유전학이라는 과학입니다. 과학이요? 네, 왜냐면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에 의해서 내 운명이 결정된다. 그걸 유전학이라 그래요. 네. 그 연구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자가 똑같아요. 네. 요즘은 유전자 검사를 해보게 되면 이 사람이 나중에 당뇨에 걸릴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근데 당뇨에 걸리는 유전자를 갖고 있는데 60살이 되었을 때 형은 당뇨에 걸렸는데 동생은 당뇨에 안 걸린 거죠. 그 형과 동생이 60년 동안 살았던 걸 먹거리, 생활 습관, 환경을 조사해보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따라서 부모로부터 아무리 나쁜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무엇을 먹느냐,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은 바뀔 수 있다. 이게 후성 유전학이기 때문에 100% 믿습니다. 저는 교수님과 한 배를 탔다고 생각하고 이제 이계호를 타고 갈 건데요. 와우. 예, 한 배 탔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수님 하라는 대로 하려고 하는데 이게 참 힘든 게 주변 환경이 도와주지는 않습니다. 그치. 제가 물도 좀 잘 챙겨 먹으려고 하고 음식도 조절하려고 하는데 와이프가 오빠 이 맛있는 거 안 먹어 하면서 예, 교수님 먹지 말라는 것들도 막 먹으라 하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저처럼 이렇게 마음은 있지만 실행을 못하는 분들에게 뭐 조언해 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이제 조금 이따 제가 그 강의에서도 말씀드릴 텐데요. 가장 어려운 것이 생활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은 대장암에 걸려서 2번이나 재발한 29살짜리 젊은 친구가 피자를 끊지 못해요. 그거 진짜 끊기 힘들거든요. 그죠? 네, 너무 맛있어요. 그 정도도 아니 맛있는 건 맛있는데 대장암에 걸려서 2번을 재발 수술했잖아요. 그럼 그 정도로 피자 정도는 끊어야 되는데 그걸 못 끊는 그 젊은 친구들 볼 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그래서 태초 먹거리에서는 이제 이 먹거리, 올바른 먹거리, 그리고 그 태도, 먹는 방법. 오늘도 아마 제가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그 방법을 바꾸는데 좀 어렵지만 그래도 바꿔야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제 질문이 있습니다, 교수님. 우리가 현대인들이 이제 스트레스 때문에 또 고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 게 건강에 좀 더 안 좋은지 아니면은 이 잘못된 식생활, 먹는 것 때문에 건강에 더 안 좋은지 이게 이제 뭐 계란이 먼저냐, 뭐 닭이 먼저냐 이런 질문일 수가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교수님은 생각하시는지? 일단 뭐 답을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네네. 일단 스트레스도 긍정적인 스트레스가 있고 부정적인 스트레스가 있어요. 네. 긍정적인 스트레스는 이런 거죠. 어느 카페, 커피숍에
맞선을 보러 갑니다. 네. 그럼 막 가슴도 콩글콩글 뛰고 손에 예. 땀도 나고 뭐요? 그죠? 그걸 긴장돼. 유 스트레스라고 얘기해요. 유 스트레스. 유. EU. 네. 유 스트레스. 그건 오. 긍정적인 스트레스예요. 근데 똑같은 커피숍에 빚쟁이를 만나러 갑니다. 그건 D 스트레스. 부정적인 스트레스. DI. 부정적인 스트레스예요. 근데 사람은 긍정적인 스트레스도 좀 받아야 되고 부정적인 스트레스 좀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받고 있는 거의 99%의 스트레스가 바로 이 부정적인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요. 일단 우리 인체 내에서 면역력 저하가 급격하게 발생이 됩니다. 네. 스트레스도 전 세계에서 아마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나라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게 우리 건강에 해를 끼치는 건데 그것도 역시 급격한 경제 발전에서 일어나는 아픔, 시행착오. 그것도 고쳐야 합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태초 먹거리 학교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건강에 대해서 좋은 식습관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그 학교에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이 이제 식습관을 개선해서 이 삶을 변화시켰다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나요? 굉장히 많죠. 제가 벌써 이걸 14년째 하고 있으니까요. 오. 간단하게 물을 안 먹어서 온갖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치료하려고 용하다는 것을 다 다닌 거죠. 네. 근데 그분이 제 물 강의를 듣고 원인이 치료되니까 하루아침에 증상이 없어진 거죠. 그죠? 그런 분들. 또는, 이제 암 환우분들도 병원에서 이제 표준치료를 마치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오게 되면 우리나라만큼 특효약과 비법이 많은 나라가 없어요. 그 특효가 비법을 찾아다닌다고 그냥 헤매고 다니신 분들 중에서 제가 이제 좀 설득을 시켜서 당신이 발병되게 된 원인, 삶 속에서 최소한 5년, 10년, 15년 이상 계속 반복되는 것을 찾아서 그걸 회복해, 그걸 제거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해서 참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암 환우분들 참 많으세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그죠? 네. 지금 현재보다는 더 나빠지지 않게 이렇게 잘 살고 계시니까 그런 걸 볼 때마다 좀 감사한 마음이 있죠. 그렇군요. 그렇게 삶의 방향성이라든지 건강이 개선되는 분들이 저희 시청자들 중에서도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오늘 강의 그러면은 어떻게 진행해 주실 건가요? 오늘 강의는 좀 핵폭탄 같은 그 정도라면 여러분들한테 충격을 주는 충격적인. 오. 물 강의도 벌써 충격을 먹었는데 네, 그렇죠. 더 큰 충격이 있군요. 우리 1960년, 70년대는 어떤 먹거리가 제일 좋은 먹거리인지 아세요? 60년, 70년대요? 달걀일 것 같은데. 뭐 감자. 감자, 옥수수? 나물 같은 반찬. 옥수수, 나물. 아, 다 맞는데 그때는 양이 많은 음식. 옥수수가 됐든 감자가 됐든 뭐 풀이 됐든 뭐가 됐든 뭐야. 양이 많은 거. 왜? 배가 고프니까. 그죠? 배가 고프니까. 배고프니까. 여러분들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실제로 굶어 보셨어요, 혹시? 아니요. 다이어트 할 때 굶는 거 말고. 네. 사실 그러진 않았습니다. 저는 10대 때 어릴 때 좀 그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서 많이 굶어봤어요. 아까 지난 시간에 얘기하셨듯이 수돗물 먹고 배를 채웠던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그 배고픔에 굶주림은 참 너무 아픈 추억이에요. 진짜 굉장히 괴로운 시기예요, 배고픔. 그래서 그때는 뭐예요? 머슴밥, 고봉밥 얘기 들어보셨죠? 밥그릇보다도 밥이 위에 많이 올라오는 거. 팥빙수처럼? 네, 팥빙수 굴러오는 거. 하여튼 음식의 종류에 관계해서 양이 많은 거. 자, 우리나라가 이제 열심히 일을 해서 잘 살게 돼서 1980년, 90년, 2000년, 2001년, 뭐 2010년, 2020년. 이때는 이제 그 다음에 어떤 먹거리 찾아서 헤맨가요? 어떤 먹거리 찾아요? 질 좋고. 아니, 맛있는 먹거리. 아, 맛있는 거. 우리나라 비해서 난리 났죠. 모든 방송과 언론에서 맛집 기행. 맛집만 나왔죠. 맛집, 그죠? 맛집. 또는 뭐 자동차 타고서 뭐 자동차 있으니까 2시간씩, 3시간씩 막 맛집 찾으러 다니는. 그죠? 네. 오늘 2024년 오늘은 여러분들은 어떤 먹거리를 찾아서 다니세요? 건강한 먹거리. 건강한 먹거리. 건강한 먹거리. 맛있는 먹거리도 좋은데 뭐요? 건강한 먹거리를 찾을 정도로 뭔가 이제는 조금 관심이 좀 두려운 부분도 있고 알고 싶은 부분도 있고. 자, 건강한 먹거리에 이해가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게 건강한 먹거리일까요? 일단 왠지 제철 채소. 재료를 채소. 이용한 거. 잘하네. 채소 같은 거. 튀기지 않은 거. 튀기지 않은 거. 네, 그럴 것 같고.
유기농. 네. 물론 이제 제가 여러분들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또는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모든 시청자분들도 머릿속에 아마 적어놓은 게 엄청 많을 거예요. 네. 이게 건강하다, 이게 건강하다, 건강하다. 자, 현미가 건강한 음식입니까, 아닙니까? 그렇게 들었습니다. 현미는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100% 건강한 음식이에요. 예, 현미가요? 왜냐면은 현미를 깎게 되면 백미가 나오죠. 네. 현미를 영양학적 분석해 보면 100이에요. 백미는 5밖에 안 돼요. 95를 깎아냈어요. 95. 95라는 영양 성분을 깎아냈다고. 그죠? 백미가. 예, 예. 근데 백미는 물을 주거나 땅에 심으면 썩어버려요. 네. 현미는 물을 주거나 땅에 심으면 싹이 터요. 싹이 난다고. 싹이 나오는 게 뭐예요? 그게 뭐죠? 뭐, 그죠? 못 내게 하는 뭐. 네네네. 생명력으로 본다면 현미는 100이고 백미는 0이에요. 생명력. 네. 예, 예. 그 정도로 현미는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건강한 먹거리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현미밥 또는 잡곡밥 또는 뭐 현미떡 다양한 방법을 집에서 현미를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죠. 노력을 하죠. 그죠? 네. 뭐 잡곡 섞어서 먹던 것도 간에. 우리 네 분을 포함해서 우리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나는 현미를 지금 현재 조금이라도 먹고 있다 손 한번 들어봐주시죠. 조금이라도 먹고 있다. 현미를. 가끔. 네. 가끔이라도 일주일에 먹고. 한 번? 밥 먹을 때 항상 현미. 항상 또 네. 가끔이라도 저는 몇 일주일에 번 한 번. 먹어봤는데 꺼끌꺼끌해서 그냥 백미를 현미 고집합니다. 뭐 주면은 먹는데 굳이 찾아 먹지는 찾아먹지 않아요. 않고요. 어머님이 근데 강제로 주세요. 글쎄요. 하여튼 뭐 상당히 아마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손드신 분이 많으실 거예요. 그죠? 상당히 많은 사람이 이제 현미를 먹고 있어요. 네. 현미를 먹구나. 그렇죠? 근데 어떡하죠? 네? 그 현미가 독입니다. 잠깐만요. 됐어, 나 안 먹었는데. 아, 싸. 독이라고요? 지금 표정이 지금 묘하게 변했어요. 네, 어쩐지 오늘의 주제가 약이 되는 음식이냐 독이 되는 음식이냐. 아, 현미가 좋은데 결국 현재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 중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내 몸속에 들어와서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는데 독이 되는 음식을 너무 많이 먹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벌써 실망을 해가지고 이제 걱정이 태산 같아요. 좋다고 해서 먹었는데. 왜 지금 현재 밥솥에 지금 아침에 현미밥 했던 거 있어가 저녁에 또 먹어야 되는데 이걸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부터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자꾸 부엌에 있는 밥솥에 지금 이제 시세에 돌아갑니다. 맞네. 자, 왜 현미가 독이냐? 왜 현미가 건강한 음식인데 독이냐 이 말이죠.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런 뭔가 거죠? 이상하죠. 100% 자. 생명력 있는데. 현미는 네. 소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좀 그런 것 소화 안 같아요. 된다 했어. 소화가 그죠? 안 돼. 소화가 안 돼요. 자, 보세요. 우리가 입으로 음식이 들어왔을 때 네. 음식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지나가는 통로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통로가. 예, 예, 예. 자, 아니 음식이 내려가면은 음식이 현미를 먹고 난 다음에 내려가게 되면 위에서 2시간 동안 머물렀다 그다음에 장으로 내려갑니다. 네. 이 현미 같은 것들을 일컬어서 탄수화물이라고 얘기해요. 네. 탄수화물은 농축된 거예요. 농축된 거 덩어리가 크다고요. 네. 덩어리가 큰 놈은 우리 몸속으로 들어올 수 없죠. 네. 흡수가 안 되겠죠. 따라서 이 녀석을 잘게 부수는 과정이 뭐예요? 소화 과정이라고요. 네. 소화 과정. 그렇죠. 잘게 부수게 되면 탄수화물은 포도당이 되는 거예요. 네. 네. 포도당이 다 작은 단위가 되면 우리 장 속에서 혈액 속으로 흡수가 일어납니다. 그럼 그게 약이 되죠. 네. 근데 소화가 안 된 탄수화물 덩어리죠. 네. 우리 몸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오죠. 그대로 대장수로 넘어갑니다. 대장수로 넘어가서 항문으로 나올 때까지 보통 하루나 이틀 동안에 걸리는데 대장의 온도가 39도예요. 무슨 일이 벌어지죠? 짬밥통. 짬밥통이죠. 거기서 빠져나올 때까지 계속 썩어 들어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었던 음식이 소화 흡수돼서 우리 몸으로 들어오면은 약이 되고 네. 소화 흡수가 안 되고 대장수로 넘어가서 항문으로 나오면 뭐예요? 독이 되는 거예요. 딱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하더라도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소화라는 얘기가 뭐예요? 잘게 부서지는 거. 네. 흡수라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는 거. 즉 혈액을 들어오는 거. 안 되는 것은 전부 어디로 간다고요? 대장 속을 넘어서 하루나 이틀 동안에 거쳐서 항문으로 빠져나올 때까지 부패, 독이 된다. 한 번도 이걸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그죠? 한 번도 그죠? 현미가. 현미가. 자, 그런데 이제 탄수화물은 아까 덩어리가 크다 그랬죠. 네. 이 녀석이 소화가 돼서 분해가 되려면은 포도당이 되려면 탄수화물 분해 효소 아밀라제라는 분해 효소가 있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학교 때 생물
기회가 네, 안 나요. 아밀라제 많이 들어가죠. 아밀라제. 그죠? 입에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침. 답은 다 알고 있어. 네. 자 보세요. 이 아밀라제가 위에서는 안 나와요. 어차피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위 속에 들어와서 2시간 동안 주무르는데 이때 아밀라제가 위에서 나오면 우리가 세상을 편하게 살 텐데 위에서는 아밀라제가 나오지 않고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 침 속에. 침에. 아이고. 침은 언제 나와요? 씹을 때. 먹을 때 맛있는 거. 아니, 아니, 씹을 때. 아, 씹을 때. 가만히 있을 때 침이 안 나와요. 뭐 할 때요? 맞아요. 씹을 때. 씹을 때 침이 나오기 때문에 현미도 어떻게 알아? 씹어서 천천히 먹어야 되는데 왜요? 빨리 먹고 돈 벌러 가야 되니까. 시간 없는데. 빨리 먹고 아이들 학원에 보내가지고 수능 점수 1점이라도 더 맞아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가야 되는데. 즉, 밥 먹는 시간의 과정을 무시한 거예요. 그죠? 밥 먹는 시간의 과정을 무시한 거예요. 왜? 천천히 씹어야지만 뭐가 나오죠? 침이 분비가 된다면요. 침이 분비가 되려면 씹지 않으면 침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안 씹을까 싶어서 걱정이 돼가지고 무려 입속에다 치아를 32개나 박아놨어요. 32개나. 좀 씹으라고. 씹으라고. 예. 그런데 32개 중에서 송곳니가 4개, 앞니가 8개, 합치면 12개죠. 네. 12개를 빼면 20개가 뭐예요? 맷돌 같은 어금니야. 왜 여러분 입속에 맷돌 같은 어금니를 20개나 넣어놨을까? 잘 씹으라고. 잘 씹으라. 우리나라에서 씹는 문화가 사라졌어요. 왜? 그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야? 빨리 먹고 돈 벌러 가야 돼. 돈 벌러 가야 돼서. 그래서 성공을 하지. 그죠? 빨리 먹고 아이들 학원 보내가지고 수능 점수 1점이라도 더 맞아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야 되겠지. 과정을 무시했기 때문에 씹는 문화가 대한민국에서 사라진 거예요. 자, 그러면 안 씹고 넘긴 음식은 어떻게 된다? 분해가 안 되니까 그대로 덩어리가 어디로 간다? 대장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독이 된다. 그게 빠져나올 때까지 하루나 이틀이 걸리는데 장의 온도가 39도. 여름철에 그 뜨거운 아스팔트가 막 녹을 듯한 그런 뜨거운 온도. 그죠? 이런 사람의 특징이 변비나 설사가 심합니다. 딱 전에. 나 빨리 먹는다. 변비나 설사가 심해요. 왜 설사가 생깁니까? 설사라는 것은 장 속에 1분 1초라도 있으면 몸에 안 좋으니까 그 놈을 가장 빨리 몸 바깥으로 뽑아내는 방법이 물과 함께 확 뽑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설사. 빨리. 그래서 설사라는 거예요. 설사라는 얘기는 뭐냐? 장이 안 좋은 게 있다는 얘기라고. 그걸 빨리 뽑아내는 방법이 왜? 몸이 살려고. 여러분 술 먹으면 오바이트 한다고 그러죠. 왜 오바이트를 합니까? 그 많은 알코올이 밑으로 내려가면 난리가 나니까 빨리 자기 몸을 보호하려고 몸 바깥으로 뽑아내는 방법은 오바이트를 합니다. 와, 몸이 살려고. 신체는 최선을 다하네요. 그렇죠. 선생님, 저는 설사한 지가 지금 2년이 다 돼 가는데 그러니까 뭔가 잘못 먹었네요. 설사를 했다는 얘기는 계속 안에서 뭔가 나쁜 게 있다는 겁니다. 즉 소화 안 되고 그 속에서 썩어 들어가는 음식인데 그게 조금이라도 더 있으면 더 나빠지니까 몸을 살려주려고 빨리빨리 뽑아내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네. 그죠? 그리고 안에서 하루나 이틀 동안에 썩어 들어가니까 방귀 냄새나 대변 냄새가 너무 지독합니다. 고기를 먹게 되면 고기 속에는 이제 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황이 변하면서 인돌, 스키톨 같은 좀 이상한 냄새가 나요. 좀 독한 냄새가 나는데 그것보다도 더 이상야리 꼬리한 냄새가 난다. 그러면 내 장소에서 내가 먹던 음식이 뭐하고 있다? 썩어 들어가고 있다. 큰일 났네. 장이야. 왜 방귀 냄새나 변 냄새가 독할까요? 내가 아침에 먹었던 것이 약이들하고 먹었는데 장에서 막 썩어 들어가고 난리가 나는데 그것도 모르고 너 아침에 먹었던 거 안에서 썩는다. 나 좀 살려줘 하고 여러분한테 지금 몸이 신호를 보낸 거예요. 응급 신호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보다는 우리 초, 중, 고, 대학교 아이들의 방귀 냄새나 변 냄새가 너무 지독한 거예요. 빨리빨리 먹고. 너무 지독한 거야. 그래서 결론은 현미는 과학적으로 분명히 약이 되는 음식인데 먹는 방법에서 문제가 생겼다 이거죠. 그럼 현미를 어떻게 먹어야 된다고요? 오래 씹어서. 자, 꼭꼭 씹을 필요는 없습니다. 많이 씹는 거. 왜? 꼭꼭 씹는다는 얘기는 이빨과 이빨이 부딪히게 되면 이빨이 많이 상해져요. 그러니까 많이 씹는 거. 많이 씹으면은 침이 많이 나오는 게 목적이니까. 왜냐, 어차피 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위가 2시간 동안 계속 주물러가지고 죽을 만들어요. 위가 주물 만들기 때문에 입에서는 대충 좀 씹는데 많이 씹는 거. 그죠? 많이 씹는 거. 이게 어렸을 때 그 부모님들한테 받은 교육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이제 생활 습관이에요. 예, 왜냐면 결국 이게 생활 습관이에요. 예, 자, 소리 내지 말라고 막. 그래서 이제 벌써
나이가 이 정도 됐으면 벌써 생활 습관이 아니잖아요. 네. 이제 태초 먹거리 학교에 오시면은 예. 이 현미 먹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3단계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50번 이상 씹어야 합니다. 50번. 한 숟갈 먹고 50번을 씹는 이게 거예요. 잘 씹어줘야 되네요. 그런데 씹을 때 기분 좋게 웃으면서 씹어야 되지 인상 쓰면서 짜증 내면서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그렇게 씹으면 안 된다. 자, 근데 이게 잘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지. 벌써 수십 년 동안. 그래도 이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께서 그래서 이 교육에서 얘기하니까 오늘 저녁에 이제 밥 먹을 때 현미 한 숟가락 넣고서 50번 씹으려고 한번 시도해 봅니다. 네. 근데 벌써 3번, 4번 씹으면 벌써 넘어가. 무의식적으로. 그럼 또 생각이 나서 또 혀 가지고 말이야 목구멍을 막아가면서 너무 짜증나는 거 있죠. 예. 또 50번이 매우 길어요. 네. 매우 길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50번 지키려고 어떤 분은 또 헤아리 있어요. 하나, 둘, 셋. 네. 마흔 마흔들 드디어 50분이 다 돼 가는데 옆에서 누가 말을 붙이네요. 네. 오늘 저녁에 뭐 할 거냐고. 대답해 놓고 나니까 이게 32번인지 42번인지 밥 먹을 때마다 한 숟가락 될 때마다 스트레스 쌓이는 거죠. 이건 보통의 의지가 좀 안 돼요. 네. 그래서 태초 먹거리에서는 현미를 드시려면은 처음에 현미밥을 먹기 전에 먼저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샐러드 한 접시를 먼저 먹습니다. 샐러드를. 샐러드 한 접시를 자 먼저 먹으면은 아무리 밥을 빨리 먹는 사람도 그 야들야들한 양상추 안 씹고 목구멍으로 넘어가야 안 넘어가요.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씹어야죠. 당근 안 씹고 목구멍을 삼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삼켜. 씹어야 돼요. 즉 샐러드 한 접시를 가지고 그동안에 내가 몸에 불편했던 씹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불편했던 씹는 훈련. 그죠? 씹는 훈련하는데 보통 이게 1년에서 한 2년 정도 걸려요. 1년에서 2년 정도. 그래서 꾸준히 하여튼 어디 가서 아침, 점심 먹을 때 밥을 먼저 먹는 것이 아니고 반찬류라든지 샐러드라든지 이걸 먼저 먹으면서 씹는 부분에 대해서 내 몸이 불편하게 느끼지 않게 훈련을 하는 것이 보통 1년에서 2년이 걸립니다. 해보시면 돼요. 그건 된다고요. 또 거기다가 저는 현미밥을 할 때 통들깨를 넣으라고 얘기합니다. 들깨는 우리 인체 속에서 오메가3, 6, 9에서 한국 사람이 가장 부족한 오메가3이 들깨에 제일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오메가3이. 들깨 제일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들깨의 그 바깥에 있는 껍질이 리그린이라는 성분으로 장 건강에 매우 좋은 식이섬유예요. 가장 좋은 식이섬유예요. 들깨를 먹어있네. 예. 그리고 들깨가 워낙 고소한 맛이 있잖아요. 네, 맛있어요. 그래서 이제 현미밥에다가 이제 들깨를 넣어가지고 밥을 해서 밥을 씹잖아요. 네. 터지는 소리가 타닥 소리가 들려요. 약간 이 소리가 너무 재밌고 터질 때마다 고소한 맛이 밥맛이 계속 늘어나겠죠. 이 현미 속에 있는 통들깨가 터지는 소리가 안 들릴 때까지 씹으면 50번을 무조건 씹는 거예요. 숫자를 일부러 헤아릴 필요가 없어요. 없다는 거.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으로 현미를 먹어야 좀 약이 되죠. 나는 이게 도저히 못하겠다. 현미 드시지 마십시오. 잘 먹는 게 낫네요. 차라리 안 먹는 게 낫습니다. 왜? 독이 됐으니까. 독이 되면 약이 아니고. 차라리 안 먹으면 낫지. 안 먹으면 독이 안 됐는데.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현미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음식을 씹지 않고 삼키고 마시는데 지금 다 그렇게 경향이 바뀌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밥을 먹게 되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요. 저한테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아니, 교수님 그렇게 해가지고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냐고. 같이 밥 먹으러 갔는데, 다른 사람 다 먹고 일어나는데, 나 혼자서 거기 밥 먹으면 내가 어떻게 보조를 맞추냐고.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한 그릇 먹을 때 나도 똑같이 한 그릇을 먹으려고 했기 때문에 보조를 못 맞췄는데, 내가 만약에 반 그릇을 천천히 먹게 되면은 100%가 약이 된 거예요. 한 그릇을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먹으면 뭐요? 약도 되고 독도 되고 두 가지를 다 먹은 거고, 반 그릇을 내가 천천히 먹게 되면은 뭐예요? 다 약이 됐죠. 그럼 배가 고파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게 한 그릇 먹던 사람이 어떻게 반 그릇 먹습니까? 우리 인체는 기가 막히게 많이 씹으면 많이 씹을수록 먹는 양이 줄어들어요. 포만감을 느끼는 위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위가 구조가 이렇게 주머니 같이 되어 있잖아요. 음식이 위 속에 들어오게 되면 아래에 관략근에 끈을 묶고 위에 관략근에 끈을 묶어가지고 위가 막 주무른다고요.
왜 양쪽에 주물러 끈이 있어야지만 주물러가지고 죽을 만들잖아요. 2시간 동안 막 주물르는데 음식이 위에 꽉 차가지고 주물르면 위로 삐져나오고 밑으로 삐져나오겠죠. 그래서 항상 음식은 위에 3분의 2만 차서 음식을 먹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3분의 1 되는 지점에 센서가 붙어 있어요. 센서가 붙어 있어서 밑에서 음식이 차곡차곡 차가지고 3분의 2 되는 지점에 음식이 딱 차면은 센서가 뇌에다가 음식 찼습니다 하고 신호를 보내면 뇌에서 얘야 그만 먹어라 해서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갑자기 식욕이 떨어지면서 포만감을 느껴요. 그런데 이 센서가 음식 먹고 난 다음에 10분 내지 15분 뒤에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살찌는 사람은 10분 내지 15분 전에 밥을 다 채우는 거지. 꽉 다 채우는 거지. 그렇죠. 밥을 천천히 먹으면 절대로 3분의 2 이상을 절대로 못 먹는 거예요. 천천히 먹으면 자기가 아무리 먹고 싶어도 포만감을 느끼면서 3분의 2 이상을 못 먹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체의 기본이란 말이죠. 그죠? 따라서 다이어트 하려는 사람들도 뭐요? 천천히 먹게 되면 무조건 먹는 양이 작으면서도 포만감을 느낄 수 있다. 우리 이게 인체의 기본이에요. 근데 이 씹는 게 어렵지만 씹어야 합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그 씹는 게 아직 저는 이렇게 습관이 오래 씹는 게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음식을 할 때 차라리 좀 잘게 썰어서 요리를 해서 그렇게 시작을 해도 괜찮나요? 자, 이제 우리가 음식이 소화된다는 얘기는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다 조각이 나야 돼요. 네. 지금 얘기는 칼로 다지는 것은 물리적으로 짧게 한 거고 의미 없어. 화학적으로는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변해야 되는 거야. 탄수화물은 칼로 끊을 수가 없어요. 칼로 끊어도 작은 탄수화물이야. 모래같이 작은 탄수화물이라고. 그 탄수화물이 포도당이 되려면 뭐예요? 탄수화물 분해 요소 아밀라제라는 분해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디에 있다고요? 침 속에 있는 거예요. 침은 언제 나온다고요? 씹을 때. 이거는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선생님, 그럼 죽 같은 거 이런 거 먹는 거는 좀 안 좋을 수도 있겠네요. 이제 쉽지도 않으니까. 우리가 제일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뭐냐면 아픈 사람한테 흰죽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건강책이라고 죽을 주는데. 자, 흰죽을 주면 되게 안 씹고 그냥 넘기죠. 흰죽을 만든 이유는 뭐예요? 씹는 거를 도와주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씹어가지고 죽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어차피 그 밥은 뭐야? 위가 다 죽는다 그랬죠. 다 죽을 만든다 그랬죠. 그런데 흰죽도 씹어야 합니다. 왜요? 침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전 세계에서 대장 환자 1등이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생활 습관에서는 밥을 빨리 먹는 것 때문에 장을 계속 독을 집어넣고 있으니까 계속 독을 집어. 차라리 안 먹으면 독이 안 될 텐데, 그죠? 배는 고프니까 빨리 먹는 음식 때문에 결국은 자기 장을 계속 독을 만들고 있다. 차라리 그때 안 먹는 것이 오히려 더 장 건강한 것이. 왜 그러냐면요. 우리나라 1960년, 70년, 80년대까지는 대장 환자가 없었어요. 못 먹어서. 그때 못 먹었어.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럼. 그때는 없었어요. 그때는 간암이나 위암 환자가 많았다고. 이게 국민소득이 증가하면서 특히 고기를 많이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고기를 많이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자, 고기 다 좋아하시죠? 네. 그죠? 심지어 저는 고기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자, 결론. 고기에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어요? 네, 고기는 죄가 없는데 뭐가 문제? 여러분들이 문제. 여러분들이. 먹는 습관? 방법이 자, 잘못된 봅시다. 거죠. 나는 고기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먹는다? 손 한번 들어봐 주시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먹는다. 없어요? 보나마나 내가 보니까 없어서 못 먹는 매일 먹는 사람들이 거의 매일. 매일이죠. 두세 번 정도. 한 끼에 한 번씩은 나와요. 일주일에 5번 정도. 혹시 뭐 한 달에 한두 번 먹는다? 아니세요? 그런 거 아니, 많이 먹어요? 예, 많이 먹습니다. 일주일에 많이 먹죠. 여기는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고기 섭취량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죠? 네. 한 달에 한두 번 먹는 사람도 과다 섭취한 사람이 매우 많아요. 아, 그래요? 자, 이제 표정이 지금 그러면은 나는 지금 매일 먹는데 네, 매일. 한두 달에 한 번 먹는 사람이 과다 섭취다 이해가 안 되죠? 네.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고기에 대한 기본을 모르는 거예요. 자, 고기는 우리 몸에 단백질을 공급하는 음식입니다. 네. 단백질은 뭐예요? 이런 재료예요. 살갗, 이런 피부, 머리카락. 머리카락도 케로틴이라는 단백질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 몸에서 이 단백질, 머리카락 하루에 자라는 길이가 정해져 있어요. 네.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하루에 필요한 양의 단백질이 있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성인인 경우에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이 얼마일까? 연구를 하니까요. 자기 체중 1kg당 하루에 성인이 필요한 단백질이 1g이에요. 근데 원래 논문에는 0.8g인데 오늘 여러분들하고 우리 시청자한테는 제가 0.2g을 보너스로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 더 먹을 수 있을 것 자기 체중 1kg당 자기한테 필요한 단백질이 하루에 1g. 이건 세계보건기구에 가면 다 나와 있어요. 자, 그럼 내가 몸무게 60kg이에요. 그럼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 몇 g? 60g. 60g이 어느 정도 부피 양인지 아세요? 부피 양? 손바닥. 계란 하나 정도. 계란 큰 왕계란이 60g이에요. 그런데 안 돼. 내가 오늘 회식을 해서 100g의 단백질 먹었어요. 그럼 몇 g 초과됐죠? 40g 초과됐죠. 초과된 40g의 단백질이 내일까지 내 몸속에서 단백질로 저장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되죠. 여기서 대한민국의 비극이 시작됐어요. 왜? 여러분 포함해서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초과로 먹은 40g은 내일까지 내 몸속에서 단백질로 저장이 된다고 굳게 믿고 싶어. 믿고 있어. 네. 그런데 우리 몸의 기본은 초과된 40g의 단백질을 우리 몸에 저장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힘들게 분해해서 좋은 것도 만들고 나쁜 것도 만들고 나는데 전부 그날 소변 유리아라는 성분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그날은 다른 날에 비해서 소변이 뿌옇고 거품이 많이 나온 날이야. 그럼 한번 그렇더라고요. 아, 많이 안 먹은 됐다. 왜 내 몸에서 초과된 단백질이 왜 내 몸에서 저장이 안 될까? 초과된 단백질이 만약에 우리 몸에서 저장이 된다고 한다면 내가 공짜로 회식할 때 와장창 먹어놨다가 내일 빼쓰고 모레 빼쓰고 하면 세상 얼마나 편하게 살고 돈도 절약하잖아요. 네. 밥, 떡, 고구마, 감자, 국수, 빵 같은 탄수화물은 우리 몸속에 들어왔을 때 초과되는 양은 우리 몸에 저장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저장합니다. 이거는 돼요. 뭘로 바뀌죠? 지방. 지방으로 바뀌어가지고 뱃살 같은 지방으로 바뀌는 거예요. 즉 비상식량. 그죠? 여성들이 남자보다도 지방량이 많죠. 그래서 몸매가 더 아름답잖아요. 왜 여성들이 지방이 많은지 아세요? 애기나. 아기를 낳았을 때 출산했을 때 혹시 못 먹을까 싶었어. 애한테 모유는 줘야 되는데 비상식량으로 지금 몸에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애를 위해서. 출산을 위해서. 근데 이상하잖아요. 왜 탄수화물이 초과되는 것은 우리 몸에 저장이 되는데 왜 단백질이 초과되면 우리 몸에 저장이 안 될까? 이건 몰라요. 이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죠? 그럼 뭐예요? 우리는 자연의 법칙에 따라줘야 되죠. 고기를 먹지 말자가 아니에요. 고기 어떻게 먹자? 매일매일 조금씩 필요한 양만큼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육식 과다 섭취가 이미 대장암의 원인이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밝혀졌거든요. 와, 고기 많이. 그죠? 자, 포기할 수 밝혀졌대. 우리가 밥, 떡, 고구마, 감자 같은 탄수화물은 먹으면은 우리 위 속에서 한 2시간 정도 머무는데 고기는요 3시간, 4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옛날에 어르신들이 얘야 고기 좀 먹어봐라 든든하다. 고기가 좋아서 든든한 게 아니고 소화가 안 돼가지고 좀 늦게 돼가지고. 자, 밤에 10시, 11시, 12시 돼서 야식으로 고기를 잔뜩 먹고서 자기는 또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한다고 밤 12시에 침대에 가서 코 드르릉 골고 자면서 장한테는 야근을 시킵니다. 여러분 주무시는 동안에 장은 계속 일하죠. 새벽 2시, 3시에 일을 합니다. 밤에 장은 잠을 자야 합니까? 안 자야 합니까? 자야죠. 자는 것이 기본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나이에 관계없이 가장 밤에 장을 잠 안 재는 나라 한국입니다. 고기도 6시, 7시 좀 일찍 먹고 소화시켜놓고 11시, 12시에 자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고기 먹지 말자가 아니죠. 고기 언제 먹자? 일찍 먹자. 낮에 먹든지. 왜 해필 자기 직전에 해필 자기 직전에 먹어서 장을 그렇게 괴롭히냐. 아침 먹어야 돼. 이해되셨죠? 그죠? 네. 자, 이제 제가 이게 계속 독이 되는 음식 중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약이 되는 음식이 있어요.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이 약이 되겠죠. 네. 가장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이 발효식품이에요. 오. 왜? 발효란 얘기는 바깥에서 소화를 시켜놨다는 얘기예요. 바깥에서 조각을 냈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우리가 발효하게 되면 우리가 전통 김치죠. 청국장, 된장. 그죠? 된장. 청국장, 된장 콩으로 만들죠. 콩에 단백질 있죠. 콩 단백질을 두부나 두유 상태로 먹으면요, 65%밖에 소화가 안 돼요. 35%는 또 장을 괴롭혀요. 소화가 안 돼서.
근데 이걸 바깥에서 미생물들이 조각조각 내가지고 뭐예요? 95% 이상이 소화가 됩니다. 그래서 장 건강을 회복하는데 첫 번째 음식이 바로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이에요. 김치 좋은 거네요. 아, 그럼요. 또 김치와 청국장, 된장에 뭐가 있어요? 유익균. 유익균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또 청국장에는 유익균이 팔팔 끓여도 안 죽어요. 여러분 돈 주고 사면 유산균은 다 죽습니다. 현재 여러분 사 먹고 있는 상업용 유산균은요 거의 대개다가 죽은 사균을 먹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나 안 먹는다는데. 유일하게 살아있는 균이 뭐예요? 김치, 청국장, 된장. 근데 문제는 청국장 하게 되면 이미지가 나빠. 냄새. 꼬리꼬리하고 냄새나고 애들이 먹어야 안 먹어요? 맛있던데. 안 먹죠. 그래서 제가 전국민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7월 10날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모르죠? 7월 10날은 일본에서 나또의 날입니다. 그날은 일본의 모든 학생들이 나또를 못들 만들어놨어요. 제가 작년 5월 달에 공중파 TV에 나가서 우리 10대, 20대 젊은 친구들이 콩 발효 음식과 우리 김치를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청국장의 단어를 좀 바꾸자. 이게 이미지가 나쁘니까 청국장을 한국장으로 바꾸자. 한국장. 이름을 바꾸자. 네. 그리고 청국장 파는 식당 중에서 청국장 대신에 메뉴판을 한국장으로 바꾸면 내가 그 집에서 하루 동안 무료로 서빙을 해주겠다. 예. 네. 우리나라 발효식품이 K푸드로서 이름만 유명한 것이 아니고 그걸 먹었을 때 장 건강이 원래대로 회복된 전 모든 사람들. 왜냐하면요, 콩이 우리나라의 원산지예요. 아, 그래요? 한경도와 만주 지역에서 전 세계로 콩이 펼쳐나갔습니다. 전 세계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유전자에는 콩 유전자가 흐르고 있어요. 왜? 단백질 공급원이 고기가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콩 먹고 살았는데 요새 10대, 20대 아이들이 콩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죠. 안 먹죠. 콩 빼고 먹어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콩 먹는 운동을 벌이는데 한경도 위에 흐르는 강 이름이 뭔지 아세요? 두만강. 두만강. 두자가 콩두자입니다. 콩두자. 아, 만자가 가득 찰 만자입니다. 콩이 가득 차. 강에 콩이 얼마나 가득 찼으면은 두만강이라고 부르는 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수입콩과 유전자 변형 콩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먹는 나라예요. 맞아요. 우리 콩이 비싸다고. 그래서 우리 콩 살리기 운동과 우리 젊은 친구들 10대, 20대들이 우리 전통 발효식품을 먹어서 네. K푸드를 가지고 세계를 한번 나가보자. 아, 박철. 아, 대박이다. 바로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태초 먹거리에서 올해 진행하고 있고요. 좀 관심 있는 분들은 태초 먹거리 홈페이지 오시게 되면 올해 이제 전국적으로 30분 만에 아이들하고 김치 담그고 된장, 간장 담그기, 매주 담그기. 이건 또 1년 360을 언제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양도 1인분도 할 수도 있어요. 2인분도 할 수도 있고요. 옥천에는 초, 중, 고 학생들한테 1인분 자기가 먹을 된장, 간장을 직접 자기가 담궈서 학교 안에다 놓고 서로 된장, 간장 자기가 담근 걸 먹고 이건 또 1개월 만에 담궈요. 자기 담근 된장 가지고 자기가 직접 밥도 먹어보고 소위 아이들을 바꾸는 그런 일도 지금 현재 태초 먹거리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의 주제는 약이 되는 음식과 독이 되는 음식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다 약이 된다고 먹으면서 거의 대개다가 독이 되는 음식으로 먹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대장 환자 1등. 이걸 좀 벗어나자. 이게 오늘 이 강의의 주제였습니다. 대박입니다. 네. 약이 되는 음식부터 독이 되는 음식까지 오늘 잘 알아봤는데요. 오늘 함께 하신 시간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아, 예. 저는 오늘 우리 또 교수님의 말씀 듣고 먹는 거 좋은 음식 많이 먹으면 건강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요. 아, 이게 독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알게 됐으니까 이제 잘 맞게 제 몸에 정확하게 건강 음식을 넣을 수 있는 오늘 또 방법을 배워서 너무 행복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 제가 알고 있던 건강 상식이랑 좀 다른 부분도 이렇게 굉장히 맞아요. 많이 배운 것 같고 오늘부터 발효식품 많이 먹을게요. 네. 적절하게 먹었습니다. 많이 먹으면 안 돼. 적절하게 너무 많이 발효식품 적당히 먹겠습니다. 네. 또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이제 너무 쉽고 편한 방법을 알려주셔서 사실은 건강 지키기 위해서 건강을 뭐 이렇게 지키려면 굉장히 어려운 방법, 거창한 방법일 줄 알았는데 충분히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고 있다면 실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의 멘토 이계우 교수님께서도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현재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절망적인 상태에 있더라도 우리 인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인체의 기본이 회복된다면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어요. 자신감, 희망감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계호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배운 것들 생활에서 잘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혜 다락방은 따뜻한 마음이 모여서 제작됩니다. 여러분들의 정성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지혜 다락방은 알찬 강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의식을 왜 그렇게 일반인들이 그걸 관찰하기 그렇게 어렵냐면 의식이 딱 생성되는 네. 그 시간이 그 미니멈 시간이 있어요. 네. 그게 0.1초입니다. 0.1초? 네, 0.1초입니다. 좀비 들어보셨죠? 네. 그다음에 아바타, 네. 사이보그 그 세 가지 특징이 뭐겠어요? 딱 한마디로 누구나 다 알아잖아요. 의식이 없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의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느냐? AI에서. 부플레스 이야기하면 하나의 우주를 만드는 거하고 비슷한 상황에 도달했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거는 양하고 질로 볼 수가 있어요. 사무친다는 말, 네. 아련하다는 말, 예. 삼삼하다는 말, 예. 어쩔 수 없잖아요. 예. 근데 느끼긴 하잖아요. 네. 그렇죠. 바로 그것이 뭐라 그러냐 하면 감각의 질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게 뭐라 그러냐 하면 이걸 바로 우리의 내면의 세계라 그래요.